안녕하세요. 대출 상담사입니다. 저는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의 소득 대비해서 대출 한도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연소득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소득 금액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또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 또 어떤 대출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1.5배까지 올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정부의 규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요.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관련해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정부 규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DTI와 DSR. 자, 먼저 DTI 규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계산하는 산식은 자, 해당 주담대와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주담대 말고 다른 부채들이 있잖아요. 뭐 신용대출이나 뭐 다른 뭐 부동산 담보대출들, 그런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 자, 중요한 건 주담대는 원리금 상환액, 기타 부채는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고요. 백분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DSR 봐볼게요. 요즘 DSR 때문에 말이 많죠. DSR은 Debt Service Ratio라는 약자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계산하는 산식 보면 자, 비슷한데요. 해당 주담대와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 똑같죠? DTI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자, 위에 DTI는 이자 상환액만 봤는데 여기는 원리금 상환액을 보네요. 그죠? 이게 다른 점이고요. 이걸 연소득으로 나누고 백분율로. 네.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자, 차이점은 DTI는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만 계산한다는 점. 자, DSR은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한다는 점. 그러니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기타 부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또 똑같이 나올 거고요. 자, 최근에 DSR 규제가 더 강력해지면서 스트레스 DSR 40% 규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DSR 수치는 기존보다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이 두 가지 규제에 대해서는 더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 딱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재직 기간과 연소득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상품 선택, 연소득 산정 방식, 자, 규제 적용 방식, 대출 옵션 선택에 따라 한도가 최대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에서 말씀드렸던 주택담보대출 상품 선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가장 먼저 알려드릴 중요한 기준은 바로 저금리입니다. 저는 저금리 대출 상품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금리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자,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 중인 금융사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중은행, 자, 국민, 우리신한, 하나, 농협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보험회사,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있죠. 자, 이 두 군데에서만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점별로 운영이 되는 뭐 지역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시협 이런 데는 다 중금리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중은행은 당연한 얘기고요. 자,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는 금융사 중에 보험사가 있네요. 자, 맞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판매 중인데 보험사는
저금리 상품을 판매 중인 회사와 중금리 상품을 판매 중인 회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험사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대출금리 등 조건이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이고, 자, 부수거래라고 하면 적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변경 이런 거죠. 부수거래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험사 대출을 이용해 본 사람들에게는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자, 시중은행과 보험사 상품이 서로 다른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하고 대출 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DSR 규제입니다. 자, 은행권 금융사는 스트레스 DSR 40%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비은행권 금융사, 즉 보험사는 스트레스가 미적용된 DSR 50%를 충족을 하면 됩니다. 자, 은행은 40%, 보험사는 50%. 자, 스트레스 DSR 40%와 일반 DSR 50%는 대출 한도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일반 DSR 50% 적용하면 스트레스 DSR 40% 적용했을 때보다 대출 한도가 1.4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시중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3억이 나왔으면요, 보험사 저금리 주담대 상품으로 진행하면 대출 한도가 4억 2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중은행과 보험사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동일한 성격의 상품을 판매 중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 대출 기간, 상환 방식, 거치 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 등 대출 조건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도를 늘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득 산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은 회사에 2020년 11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소득 금액이 1억으로 동일하고요. A,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부채 상황도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A는 가금융사에 대출 신청을 했고 B는 나금융사에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A는 대출 한도가 3억이 나왔고요. B는 4억이 나왔습니다. 둘은 근로 이력, 소득, 부채가 모두 동일한데 대출 한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자, 바로 연소득 산정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연소득 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해준 기본 가이드가 있고요. 추가로 금융사별로 자체 규정을 시행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증 가능한 소득을 얼마나 인정할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할지, 또 장래 예상 소득을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득 산정 금액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금융사별로 이제 소득 산정 규정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의 대출 상담사 등 담당자의 지식과 역량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득을 적용해 주냐에 따라서 소득 산정 금액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 상품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 및 약정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한 4가지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대출 기간, 상환 방식, 거치 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인데요. 대출 기간은 40년 이내이고요. 대출 기간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DTI와 DSR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대출 기간을 가장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이 있는데요. 원금 균등을 했을 때 한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거치 기간은 최장 3년인데요. 거치 기간을 짧게 할수록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보통 1.0에서 2%인데 수수료 옵션에 따라서도 대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옵션 선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1.2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을 길게, 상환 방식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거치 기간을 짧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낮게 선택할수록 대출 한도는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알려드린 이런 방법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1.5배까지 늘릴 수 있고요. 이렇게 대출 한도를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에 블로그 주소 남겨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 필요하시면 블로그로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질문, 답변 드릴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궁금한 점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